아쉬운 주말 저녁. 집에만 있지 말고 밤마실을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간단한 먹거리를 즐기며 밤마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을 소개합니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가 SNS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농산물 홍보 사진부터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동영상까지 해당 농가를 직접 찾아가 전문적인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예술꽃 씨앗학교 공모에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홍천 서석중학교.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해 예술, 체육 교육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1인 1학기 활동과 다양한 앙상블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는 예술꽃 씨앗학교에서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음악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생방송 강원 360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휴일이긴 이번 주는 어쩐지 조금 들뜬 마음인데요. 목요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금요일도 쉬는 곳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연휴를 하루 앞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들뜨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족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남서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네. 내일과 모레 전국적으로 비도 내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네. 강원 영동 쪽 예상 강수량이요. 50에서 100mm, 이 돌풍과 천둥, 번개까지 예상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이 큽니다. 게다가 현재 남부지방을 지나는 저기압 경로가 좀 더 북쪽으로 바뀔 경우에는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모처럼 외출 나들이 하고 계신 분들, 계획하시는 분들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까지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운전에 특별히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소식, 즐거운 마음으로 먼저 전해주시죠.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아마 오늘 왠지 주말 분위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은 주말 되면은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는 편입니까? 저는 일단은요, 주말엔 쉬어야 된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눈만 뜨고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하고 뭐 그래요? 요즘 만나는 사람도 없다 보니 네네네. 주말에 네. 그냥 저도 뒹굴뒹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뭐 좋은 데 있으면 좀 데려가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만나는 분이 없습니까? 네, 뭐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요? 고급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독을 좀 즐기는 네, 걸 네.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에게 이곳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밤마시를 즐길 수 있고 또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출출한 배도 즐겁게 채울 수 있습니다.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인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곳으로 가시죠. 뭔들 모여 이거나 먹어. 지난 5월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야시장 하면 먹거리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주말이면 정처 없이 거리를 방황하는 식객들에겐 천국이나 다름없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으로 먹방 투어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우, 기대되네요. 자, 이제 삼척중앙시장 문라이트 야시장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8시가 넘었습니다. 벌써 좀 출출해질 그런 시간이거든요. 네. 여기 이제 쫙 먹을거리 부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꽈배기 이런 거 파는 데군요. 예, 꽈배기 네. 수제 꽈배기입니다. 아. 직접 만들어서 풍물상가 안에서 저희가 예. 이제 꽈배기 자체를 제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근데 만든- 사장님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그 문어가 특화된 그런 먹을거리라 그랬는데 예, 먹거리. 꽈배기에도 문어가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창작을 또 만들려고요. 지금 지금 아이디어를 갖고 있습니다. 개발 중이군요. 예. 꽈배기 한 입에 먹어야 제맛이거든요. 드실 줄 아시네요. 당연하죠. 너무 네네. 고급져서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안 빵이 되죠. 모양만 문어입니까? 아니면 문어가 진짜 들어갑니까? 여기 아이스크림 넣어. 자, 이건 문어 모양으로 만든 빵에 아이스크림을 담은 문어빵 아이스크림. 이게 요즘같이 더운 날은 또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좋잖아요. 그
파르페인가요? 그 느낌 좀 나네요. 그러게요. 맞아요. 자, 이번엔 휴게소 명물이죠. 소떡 부스. 어머니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여기 소떡 사러 왔어요. 아, 소떡. 네. 흔히 우리가 저거 휴게소에서 많이 먹는데요. 아, 이거요? 네. 이거 좀 다른 것 같은데, 휴게소하고. 휴게소 소떡하고 네. 좀 다릅니까? 네, 어떻게 달라요. 다릅니까? 여기는 네. 소세지를 직접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아. 지금 나오신 거거든요, 야시장에. 아, 그래요? 예, 직접 그 농가에서 여기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혹시 여기 사장님 아니십니까? 아, 어떻게 사장-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아니, 저녁 드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녁 안 먹었어요. 저녁 드시고 지금 야식으로 드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걸로 지금 저녁 때우려고 그래요. 한 끼 식사로 든든한 그런 네. 소떡이군요. 네. 소시지 맛이 어떻습니까? 쫄깃쫄깃하고 네. 아주 담백하고 맛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끝나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 감사합니다. 됐나요? 네,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전달만 맛있게 드십시오. 문쪽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맛있겠네요. 아닌가요? 문어 편육도 있고 그래요? 자, 이곳은 지역 특산물인 문어를 활용한 문어 닭발 편육에 문어빵도 있고요. 왠지 빠지는 섭섭한 국민 간식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뭐 갖고 가야 되나? 타코야키. 네, 이제 문어 요리하면 저게 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꼭 먹어줘야 됩니다. 아, 자, 그러면 맞아요. 이제 문라이트 야시장에서 먹을 만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제가 맛을 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갑시다.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삼척중앙시장 야시장인 문라이트 야시장에 한 상이 딱 차려졌는데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거 누가 다 먹지 이거? 나지. 제가 원래 조금만 먹는데 이날은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먹는다는 제가 처음 듣는 말인데 맛이 어떤가요? 아, 좀 백종원 씨 흉내낸 것 같아요. 알아보시네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닮으셨어요, 보니까.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맛있네요 이거. 저 앞에 라디오 부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신 이제 시민이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신청곡도 틀어드리고, 아이고. 아우, 고맙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많은 거 이거 누가 다 먹지? 나지. 밤이 되니까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고, 예? 이 오붓한 시간 보내시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오셔갖고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왔잖아요. 네, 오셔갖고 좀 시원한 시간 보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시장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1일 DJ로 나섰습니다. 어머,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이현대님 어디 계십니까? 이현대님이세요? 네. 오늘 형제 개모임이 있다고. 형제가 다 전국에 살고 계시는군요. 전국에 예. 사실 뿐만 아니라 몇 남매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12남매? 12남매요? 진짜로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여간 형제간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또 이곳 문라이트 야시장에서 하시는 거, 네.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하신 노래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저희들 이 시장은 약 한 45년 전통이 됩니다. 이 시장이 설립된 예. 지가. 그리고 지금 이 야시장은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예.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시장의 전통 시장의 발전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척중앙시장 야시장의 이름이 뭡니까, 회장님? 예, 저희들은 지금 문라이트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달빛. 네, 달빛도 되지만 또 이제 문어에 대한 문자를 같이 이제 통영에서 쓰면 어떨까 해서 문라이트. 문라이트 야시장. 네, 저희들 삼척 명품 도시에 45년 전통의 중앙시장에 문라이트 야시장을 개장 중에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계속적인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개발을 하고 있어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전국의 유일무이한 전통 야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라이트 야시장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각양각색 먹을거리들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름밤에 추억도 쌓고
무엇보다 시장 상권까지 살릴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닐까요? 그럼요. 저는 이번 주말에요. 침대에 누워있지 말고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으로 꼭 가야겠어요. 같이 좀 가시죠. 어우, 좋습니다. 여기 야시장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머니의 정? 어머니의 정. 고향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작지만 정감 있는 야시장, 여름밤 그냥 잠들기 아쉽다면 삼척 문라이트 야시장에서 만나요. 아니, 기환 씨 조금 드신다면서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맛있는 냄새가 여기까지 막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음식이 정말 풍성하고 많았습니다. 그 많던 음식 누가 다 먹었을까요? 나지. 이 나지를 한 3번 하신 것 같아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데 나눠주세요. 좀. 네, 혼자 먹을 때 더 풍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법이죠. 네. 잘 봤습니다. 그 문어가 또 삼척에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산품이 문어를 가지고 먹거리 많이 만들었던데 네. 어땠습니까? 문어 네. 강정 있고요. 네네. 문어 닭발 편육 있고요. 문어 김밥, 문어빵, 문어 아이스크림까지. 문어빵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계속 정말 계속 나와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가 문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네. 요즘 365에 어. 문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사실 어제도 나왔었거든요. 맛이 정말 궁금해요. 우리 명수 씨 맛이 궁금합니까? 네, 궁금해요. 직접 가서 드십시오. 네, 직접 가서 드시면 되고요. 금요일과 토요일 불을 밝히고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한번 들르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네, 봐야겠죠? 이번에는 이제 영월에서 온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에 뭐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요 인터넷으로 많이들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니까 기환 씨는 인터넷으로 네. 신발 사시는 걸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랬습니까? 평소에 네. 인터넷 쇼핑 즐겨 하시나요? 좀 당황스럽네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인터넷 쇼핑 자주 하죠. 네네. 네, 특히 먹을거리 이런 걸 요새 산지에서 직접 배송받아서 그 먹는 재미 이게 상당히 쏠쏠합니다. 그런 재미 참 좋죠. 네. 그거를 산지 직송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더 신선하고 또 저렴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홍보하고요. 직접 판매하는 그런 농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햇살 좋은 어느 날 촬영장에 도착한 시메인 리포터.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와? 시간이 늦었잖아. 그런 그녀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어디 계시지? 여기야. 빨리 와. 여기에요, 어머니?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시에 긁히고 우리 아니 오자마자 이게 웬 날벼락? 이거 다 내려야 돼. 오이 따야 돼. 인사도 생략. 곧장 오이 재배에 투입된 혜인 씨인데 아니 오이를 엄청 빠르게 따시네요. 오이는 네. 언제부터 재배하신 거예요? 오이는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어요. 한스피드 하시는 사장님, 오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빨리 다른 거보다 수확량이 좀 빨라요. 얘네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크거든요. 그래서 오이 재배가 봄에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오이를 한번 따볼까요? 이 정도면 한 뼘이 넘고 오이 하나, 잎 하나, 오이 하나, 잎 하나. 어머니 이렇게 따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역시 강원 365의 공식 일꾼인 혜인 씨. 어디다 데려놓아도 정말 일 하나는 떡 부러지게 한다. 그렇게 혜인 씨가 오이 따기에 여념없던 그 시각, 낯선 여인과 꽁냥꽁냥 사진 촬영하고 있는 사장님. 네네, 좋아요. 어이구 사장님, 지금 농땡이 피는 거 맞죠? 딱 걸렸슈. 네, 이거 너무 잘 나왔는데. 이거 페이스북에 프로필 사진 쓰시면 딱 좋겠죠? 이거 조금 나한테 꼭 보내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무성한 오이넝쿨 사이로 펼쳐지는 사장님의 이중 행각.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혜인 씨와 함께 오이 따기가 한창인데 여름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인 오이. 그래서 오이 농가는 요즘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진짜 열심히 했나봐요. 수고했어. 근데 어머니 맛있는 거 줄게. 진짜요? 진짜죠?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따라와. 네. 땄으니까 유기농이랑 그냥 먹어도 된대요. 맛있는 거요? 시원하다.
맛이야. 역시 땀 흘리고 먹는. 주세요. 공범. 어머니! 아이고 혜인 씨, 오이 서리 말고 오이 요리 배우러 가자고요. 오늘 음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음식 해주실 거예요? 물 없는 오이지야. 물 없이 담그는 오이지인데 네.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거야. 그냥 가면은 누가 주냐? 오늘 수확한 유기농 오이 가득 들고서 소금, 식초, 설탕만 있으면 오이지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소금과 설탕, 식초를 다 함께 섞어주고요. 식초에 오이를 담갔다가 다른 통에 다시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모두 부은 다음에 묶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끝!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다음날 아침에 한 번 이렇게 통을 돌려주면요. 소스가 더 골고루 삭힐 수 있겠죠?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서 따라왔는데요. 하루나 이틀 걸린다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이,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만들어 놨지. 아, 이거예요? 응. 오,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물 하나도 안 넣어도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잖아. 짜자잔! 아삭아삭했던 오이가 쭈글쭈글하게 쪼그라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입에서 침이 절로고 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등장한 낯익은 광경. 아니 제가 오늘 사장님을 계속 따라다녔는데 옆에서 계속 사진 찍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대체 누구세요? 아, 네, 저는 동강회라고 저희 정부와 농업인들 협동조합 있어요. 거기에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철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수상했던 그녀의 정체가 농산물 홍보 마케터라고요.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농산물을 어떻게 SNS 홍보로 기획하시게 된 거예요? 또 요즘 특히 뭐 SNS, 블로거 등 다양한 매체가 지금 이렇게 개발돼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SNS나 또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려고 저희가 전문 마케터를 올해부터 이제 처음으로 고용해서 시행을 하게 됐어요. 열어서 같이 볼게요. 하지만 직접 우리가 먹고 있는 아니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진을 딱 찍으면 사람들이 그걸 입에 넣고 싶어하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더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농산물 판매할 때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진을 좀 위주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억지로 웃어서 억지로 웃고 찍은 사진은 아무래도 좀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희 아까 사진 제가 또 쫓아다니면서 농부님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네. 그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SNS에 더 활용하실 수 있을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봤어요. 우리가 오이를 상품으로만 먹는 그 식품으로만 봤던 사람들은 오이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이꽃도 이렇게 뒤쪽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더 또 좀 멋있죠? 아, 멋있고 좀 작품같이 생각이 드네.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나는 거의 그냥 앞모습만 보여주는 그 위주로 거의 찍었었거든. 잘 몰라가지고.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들을 위해 직접 농가를 찾아온 전문 마케터. 농산물 사진부터 요리 동영상까지 SNS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다시 찍어보시면 정말 좋은 또 SNS 포스팅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마워요. 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사진이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렇게 사진을 잘 찍는 팁이나 이렇게 SNS 활용 방법을 우리 농가에서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농산물을 사람들은 이제 식품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생산 현장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자라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생산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해서 더 이제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시대. SNS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업인들의 고민은 이제 안녕. 오늘 SNS 활용 방법까지 모두 배워봤는데 좀 배워보니까 어떠세요?
저요 혼자서 할 때는 좀 막막하고 해도 뭐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핏이 이쁘지가 않고 좀 이렇게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배우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사고 파는 요즘 모바일 마케팅은 농가에서도 필수가 됐는데요. 신선한 우리 지역의 안심 먹거리들 이제는 더 자세하고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겠죠. SNS를 통해서 우리 유기농 농산물이 널리 알려지고 우리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 사진부터 이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동영상까지 전문 마케터가 직접 농가에 찾아와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주니까요. 네네. 사장님께서 정말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 그 유기농 오이도 아주 싱싱해 보이는데 오이지 만드는 거 보니까 오이지가 입맛 없을 때 그게 밥도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직접 오이지를 좀 담가보고 싶다. 그래서 네.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오이지 맛이 새콤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이 입맛 없는 무더위에 손이 잘 갈 것 같고 만들기도 정말 간단하니까 올 여름 효자 반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영월군은 말입니다. 이번 오이 농가를 포함해서 총 20개 농가의 마케팅을 앞으로도 쭉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가 사장님들이 앞으로도 소셜미디어 잘 활용하셔서 이 영월 농산품의 품질과 맛을 더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전남 영암으로 가볼 텐데요. 네, 영암의 명물 하면 말입니다. 어란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해요. 네. 어란. 영암 앞바다에서 잡히는 숭어의 알로 만드는 어란은요, 조상의 지혜가 빛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 영암 어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연이 선물하고 인간의 지혜가 탄생시켰다는 귀한 음식, 바로 어란입니다.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품 어란을 만나기 위해 전남 영암에 왔는데요. 전통 방법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 세월의 맛 가득 담긴 어란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바다와 민물이 만나는 해남의 한 호수. 숭어를 잡기 위해 아침부터 다들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전통 어란을 만드는 최태근 명장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숭어 잡고 있어요. 그쵸? 그 그물 말고 이렇게 낚시로 직접 숭어를 잡으신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저한테 필요한 것은 낚시로 잡은 숭어만 필요합니다. 그물로 잡으면 좋은 어란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잡았어. 잡힌 것 같아요. 저거 숭어예요? 숭어예요. 기다림 끝에 잡은 숭어, 벌쩍입니다. 딱 힘이 넣었어요. 진짜 커. 와. 여기 보면은 수컷은 이제 하얀 정액이 나오고 네. 암컷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암컷이네. 암컷이네요. 네. 알이 꽉 찬 숭어는 4월부터 5월까지 만날 수 있는데요. 잡았다. 해봐도 돼요? 네, 도망가면 어떡해요? 여기 잡. 네, 여기 잡고.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가면. 박은혜 리포터도 손만 느껴봐야죠. 월척이다. 걱정과는 달리 숭어 낚시 성공. 보이세요? 저보다 더 큰 것 같아. 와, 엄청 크다 진짜. 손맛 장난 아니에요. 이 숭어 잡는 손맛. 암컷도 있고 수컷도 잡히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암컷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자기들 알을 빼거든 상인들이 어란. 가져가기 때문에 네. 대가를 주고 네. 얼마씩 수컷은 이제 그 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로 놀아 먹기도 하고. 어란을 만드는 데는 참숭어 중에서도 알이 꽉 찬 암컷만을 사용하는데요. 이곳에서 잡힌 숭어는 몸집도 크고 싱싱한 데다 힘도 무척 세다고 합니다.
좋은 숭어에서 나오는 좋은 알. 왜 영암어란이 유명한지 알 것 같네요. 근데 보니까 이 크기도 큰데 여기 배 부분에 네. 알을 가득 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산란철인 거죠? 이럴 때 많이 잡히나요? 숭어는 벚꽃이 필 때부터 벚꽃이 필 때. 그다음에 아카시아 꽃이 질 때 그때까지 그 기간에서 기간 동안 산란해요. 숭어 낚시를 끝내고 신흥동 마을에 위치한 최태근 명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3명이서 들고 내려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숭어들을 잡았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와, 이 네. 정도면 한 5kg. 5kg. 그럼 이제 숭어를 잡아왔으니까 어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 알을 먼저 채취를 할 거예요. 아, 알을 먼저 네.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알을 꺼낸 다음에 이제 네. 그 염장을 하죠. 염장. 이제 본격적으로 어란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잡아온 숭어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어란을 채취하기 위해 숭어의 배를 자르면요. 쌍으로 나오는 어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알을 꺼내는데요.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란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어란이 터지지 않게 손으로 살살 핏줄을 제거해주고 소금을 위에 뿌려주면 손질이 완료가 됩니다. 그 명장님 보니까 이 알을 이렇게 손질하실 때는 굉장히 애기 다루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잡아왔는데 그래도 이 소중하게 다뤄야만이 네. 이 좋은 난이 만들어지죠. 아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서 그 나머지 내장을 다 버리셨거든요. 네. 근데 뭐 동글동글한 거 하나는 안 버리시고 딱 보관해 놓으시더라고요. 그거 뭐예요? 숭어 보물이죠. 숭어 보물. 네. 뭐예요? 이제 숭어의 한 마리에서 이거 하나만 나오잖아요. 딱 한 점 나오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먹어요? 이걸 썰어서 네. 회로 먹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젓갈로 담아서 이제 먹기도 하고. 횟집에 숭어 시키면은 네. 회를 시키면 이거 안 나오죠. 그거 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주방장이 혼자 네. 하나 나오니까 아, 먹어버려요. 그랬구나. 주방 들어가서 또 이제부터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미리 얘기해야 돼요. 이게 딱 숭어를 가르면 보물이 딱 2가지 나오네요. 요거랑 그다음에 숭어 알 이렇게 네. 귀한 알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딱 손질을 하시고 마지막에 소금을 착착착착 뿌리셨거든요. 네. 이렇게 소금을 미리 뿌려두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소금을 뿌려서 네. 이제 알에 있는 불순물도 제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굳도록 알이 이 굳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금으로 염장을 합니다. 염장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어란을 굳혀줍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진짜. 그렇지요. 네.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귀한 음식인 걸 몰랐어요. 네, 할머님이 꼭 이걸 소금에 간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대대로 그래가지고 조금씩 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먹었었어요. 어때요? 어란 이렇게 계속 드셔가지고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영양식이고 그쵸. 고단백이고 네. 자부심도 느끼고 그래요. 특별한 비법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정선해가지고 네. 제대로 이제 내려온 거죠.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눌러주고 며느리한테 눌러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간장이에요. 맛의 비밀은 바로 이 간장이었네요. 뭐예요? 수정. 이게 뭐예요? 이 간장이 네. 오래되면은 네. 이렇게 수정체, 결정체가 생겨요. 그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간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보석이 생기는 네, 거예요? 보석이 생기는 거예요. 와, 반짝반짝 보석 같아요. 와. 저 수정체. 네. 와, 정말 신기하다. 간장이 오랜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보석을 만들 줄이야. 깜짝 놀랐어요. 이 간장으로 이제 어란을 만들어요. 어란을 만들 때 이제 소금물로 이렇게 씻은 다음에 하루 정도 그다음에 이 간장을 담가서 정제를 시키죠. 이렇게 정제된 어란을 햇빛에 말려줍니다. 다음으로 최태근 명장이 향한 곳은 작업실인데요. 지금 뭐를 바르고 계시는 거죠? 여기 들어오니까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곳일까요? 고소한 냄새 나죠? 네. 고소한 참기름 냄새. 그러니까 참기름 냄새였구나. 이 고소한 냄새.
완전 고소한 냄새가 나요. 맞아? 네. 왜 참기름을 어란 위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참기름은 방부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충 효과도 있습니다. 참기름을 바르는 이유는요. 어란이 산패되는 것과 어란 자체에 있는 기름 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해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어란의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잘 마르면 아주 맛있게 될 거예요. 사실 어란이 예부터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잖아요. 임금님들만 먹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대부집에 큰 대사를 칠 때나 또 이제 궁중에 갈 때 진상품으로 이렇게 올렸던 그런 그 귀한 영암 어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그 귀한 어란인 거잖아요. 저 주세요. 가져갈게요. 박은혜 리포터도 탐내는 바로 이 영암 어란은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귀한 음식인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손을 거쳐야 완성할 수 있는 정성 없이는 만들지 못하는 명품 어란입니다. 와, 이게 그 귀한 영암 어란 아닙니까? 오. 조금 잘라가지고 어머니 붙이고 혀만 올려요. 혀만. 침이 나오죠? 네. 저는 사실 참기름을 많이 발랐기 때문에 고소한 향만 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향도 오묘하고 맛도 오묘하고 혀 위에 살짝 올려놓으니까 약간 막 그 쓴맛도 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역시 제가 먹어보니까 왜 임금님들이 요 어란을 찾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딱 나는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 건강한 어란 드시고 건강한 기운 가득 가져가시는 건 어떨까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귀한 음식인 어란 중에서도 명품으로 손꼽히는 영암 어란. 전통 방법 그대로 수백 번 매만져야 만들 수 있는데요. 갖은 정성과 기다림이 더해져 세월의 맛 가득 뺀 영암 어란. 무려 8대째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이 담긴 영암 어란 납시오. 자, 이번에는 멋진 음악회 현장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이번 음악회는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고 해요. 네, 학생들이요. 요즘에 뭐 배울 것도 많은데 여기에 공부할 것도 많고 정말 뭐 이것저것 바쁜데 기특한 게 이 학생들이 뭘 또 배우면요, 또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능력 많은 학생들이 어떤 무대를 꾸몄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소프라노 색소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한번 엘프 색소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웃음과 감동이 있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렸다. 무대 위에 올라 연주하는 사람들은 바로 학생들. 홍천에서 열린 강원 도민체전을 축하하는 의미로 마련된 자리라는데 홍천 산골중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감동의 음악회. 초여름 저녁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처럼 멋진 음악을 선물한 특별한 음악회 현장 찾아가 봅니다. 멋진 음악을 들으러 간 곳은 홍천 서석중학교.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보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학생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교생이 39명인 아담한 학교. 학교는 작지만 저마다의 큰 꿈을 키워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19 예술꽃 씨앗학교로 선정돼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중학교의 어린이들이 찾아왔다.
학생 수가 적어 예체능 활동이 어려운 시골 초등학교와 연계해 수업이 진행된다. 한 주에 한 번이나 두 번 바이올린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플룻 배우러 왔어요. 저도 플룻 배우러 왔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진행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초등학생들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죠. 이거 악기도 어렵고, 근데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게 되고, 또 좋은 강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끼리 또는 중학교끼리 못하는 합주를 같이 이제 합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 합주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음악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악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 애착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연주. 그 어떤 대도시 학교도 부럽지 않다. 학생 한 명당 한 가지 악기를 배우고 있다는데, 특히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바이올린이 어떤 악기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게 해주셔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곡, 저희가 할 수 있는 쉬운 레벨의 곡들은 저희가 거의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도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문화 활동에도 좋고 그러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밴드반.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반을 선택해 악기를 배우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연주하며 실력도 쌓고 우정도 쌓고. 장난치고 어린 줄만 알았는데 연주하는 모습이 꽤 진지하다. 제가 지금 이 밴드반에서 맡고 있는 악기는 베이스 기타인데, 이걸 하면서 정말 재밌기도 하고 저가 음악에 관심이 있는데 학교 사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함께하는 타악기 앙상블반. 신나게 두드리며 스트레스도 날린다. 신나게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 또 재미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도 드럼을 치게 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리듬을 맞출 때 내가 이 리듬을 알지만 내 멋대로 손이 안 돼서 많이 어려워요. 확실히 도시 애들보다 다른 게 적극적이고 애들이 순수해서 가르치기도 좀 재밌긴 해요. 도시 애들은 이제 너무 빡빡하게 일정이 있으니까 좀 쫓기듯이 이렇게, 또 인구도 많고요, 애들이. 이번엔 플룻이다. 플룻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아직은 배울 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연주지만 플룻의 매력을 알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간단한 연주는 척척 할 수 있을 정도. 평소에 못 배웠던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좀 새로웠고, 네, 그게 좋아요. 여기는 시골이라서 음악학원이 없는데 뭔가 새로운 음악학원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색소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중후한 울림. 색소폰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간다.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호흡도 중요한데 소리가 꽤 안정적이다.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연습한 학생들. 오늘은 특히 공연을 앞두고 더 열심히 연습 중이다. 평소에 좀 부족한 점도 많아서 긴장이 되고 하는데, 부모님도 오시고 좀 큰 공연이다 보니까 좀 더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학교가 또다시 북적인다. 그동안 이제 색소폰도 사달라 그래갖고 색소폰도 따로 사줬댔어요. 집에서 연습도 많이 했는데 오늘 기대가 커요.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우리가 이제 한번 구경하려면은 홍천군까지 나가서 진짜 돈도 내고 또 줄 서고 예약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축제를 벌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2019 예술꽃 씨앗학교 음악회. 음악회의 수준을 높여줄 전문 연주자들의 공연으로 시작됐다.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기와 친구들. 현악기의 아름다운 선율로 클래식의 멋과 매력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예술꽃 씨앗학교 강사들의 무대.
그동안 교실에서 악기를 가르쳐주던 모습이 아닌 무대 위에서 진짜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만났다. 교실에서는 친숙한 선생님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만나니 더욱 멋져 보인다. 시골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클래식 음악회. 특별 공연까지 더해지면서 잠시 음악이 주는 삶의 여유를 즐겨본다. 음악회를 더 빛나게 한 특별 초청 공연. 드디어 서석중학교 학생들의 차례. 떨리는 긴장감 속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공개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작된 연주. 처음 긴장한 모습과는 달리 어느새 평온함을 찾았다.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서둘지 않고 찬찬히 음을 짚어간다. 이건 처음에 했는데 80%밖에 못해서 아쉬웠어요. 근데 다음에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여기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이런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 강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악기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아마 좋은 기회고 또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날레의 장식은 모두가 함께 연주하는 아리랑 환상곡. 남과 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연주다. 예술이란 이름의 씨앗으로 활짝 꽃을 피우게 될 학생들. 진한 향기와 울림이 있는 꽃으로 피어날 홍천 서석중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베테랑 연주자들하고 우리 학생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네, 맞습니다. 무대도 크고 또 뭐 친구들 앞에 서서 또 연주해야 되고 또 특히 부모님 앞에 서다 보니까 또 긴장됐을 텐데 잘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잘 봤고 바이올린이나 플룻 같은 악기 배우려면 이제 학원을 가거나 뭐 전문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거나 그래야 되는데 서석중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니까 참 좋네요. 맞습니다.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단체 활동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음악이나 스포츠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예술고 씨앗학교도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멋진 꽃으로 피어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노기현 리포터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아주 즐거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징검다리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이번에는 우리 지역 주말 행사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20회 강원도민 달리기 대회가 내일 오전 8시부터 평창 군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내일 오전 9시 45분 춘천시 충렬탑에서 거행됩니다. 그리고 제20회 정선 국민 달리기 대회가 내일 오전 8시 정선 군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제21회 인제 용대리 황태축제가 내일부터 9일까지 인제군 북면 용대 삼리 황태촌에서 열리고요. 2019 강릉 단오제 본행사가 6월 10일까지 강릉 남대천 단오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춘천역 앞 행사장에서 열리니까요. 미리미리 스케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더위 때문에 갈증이 많이 나다 보니까 찬 음료 찾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네, 커피랑 각종 탄산음료 매출이 함께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음료수 마시는 것도 좋지만요. 그보다는 차를 마시면서 더위도 좀 식혀보시고 건강까지 챙겨보는 건 또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여름에 마시면은 특히나 더 좋은 차가 따로 있다면서요. 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이 난다는 오미자차가 있습니다. 껍질 부분에 주석산 등의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특히 몸에 진액을 보충해서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하네요. 네, 여기 더해서 메밀차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메밀에는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B 이런 영양소가 많이 들었고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효과가 좋다고 하고 네네. 여기 더해서 또 찬성질로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더해서 또 루틴 성분까지 풍부해서 고혈압 환자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리차도 여름 음료로 좋은데요. 보리차에는 체온 조절과 해열 작용 효과가 있어서 더위로 상승한 체온을 내리고요. 열사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요,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기념일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환한 표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